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오후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등 관련자 거의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 넘도록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계속하는 등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또 황운하 의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송철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 평생 소원이 송철호 형이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인 2017년 말에,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죠. 그때 이제 송철호 씨가, 당시는 시장이 되기 전이죠,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온 황운하 의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견제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을 견제해야 되니까 모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수사를 청탁합니다. 수사를 청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울산청장과는 일단은 입을 맞춰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송철호 전 시장 측에서는 청와대 쪽에 어떤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죠. 그때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으로 내려갔다가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사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명 수사인 것이죠.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임동호 씨라고 울산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틀을 닦아온 당내 시당위원장도 했습니다. 이 임동호 씨와 경선을 할 경우에는 송철호 전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임동호 씨를 회유해서 후보 경선을 포기시켰다는 그런 혐의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반부패 비서실 등이 개입해서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법부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도 총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3년,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는 징역 1년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가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 이렇게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핵심 관계자 거의 전원이 실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최소한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자 문 대통령이 당선이 꿈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니까 충분히 보고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 몸통으로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2020년 1월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등장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몸통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죠. 당시 친정부 그룹인 민변 소속 권경의 변호사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으로만 봐도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 문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없다. 이곳이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에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형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관련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몰랐느냐 이런 쪽으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청와대 전 부처가 동원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부터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청와대 전 부서가 관여된 사항을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청와대의 거의 모든 조직이 동원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을 밝혀야 되고 검찰 수사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부터 재개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선은 점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